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대학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우리 친구 성적에 맞는 학과와 전형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 희망 살펴보죠. 자, 우리 친구는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조교과 내신은 1.6등급입니다. 자,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자,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는 국수탐 평균 2.33등급이고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자율활동으로 학급회장과 합창 경연대회 지휘자를 했고요. 자, 봉사활동과 독서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117시간, 독서는 총 22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연극부와 멘토링 학습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상 등 총 18건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경인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은 고3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단에 서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느꼈는데 학교에서 튜터링 활동을 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더욱 흥미와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분야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질을 요구하는 초등교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정말 훌륭한 초등교사가 되길 저도 바라겠고요. 자,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평균이 1등급 중반대인데요. 자, 과연 희망대학인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진학이 가능할지 조미정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하고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먼저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1.5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1등급, 사회 2.32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1.6등급이고요.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2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2018년도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6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이 2.33등급이고요. 지난해 봤던 11월 모의고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3에서 2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학생 교과 내신을 살펴보면 1등급대 중반을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 어떨까요, 선생님? 네, 우리 친구가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신 관리를 잘 해왔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1.6등급입니다. 그런데 교대는 보통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교과 평균을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교과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 1.67등급입니다. 1학년 때는 전교과가 1.88이었는데요. 2학년 때 전교과 성적이 1.46으로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만 성적대를 많이 끌어올린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고요. 특히 영어 교과 성적은 현재까지 꾸준히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 학생에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사회 그리고 과학 교과 성적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1등급이었는데요. 2학년 때 2등급으로 좀 성적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다른 과목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국어 성적도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우리 친구가 국어 교과나 세계 지리 교과에서
과목부장이나 차장으로 자기 반 친구들의 그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남을 가르쳐주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사의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평균이 1.6등급인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3학년 1학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끌어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내신만 가지고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희망 대학의 판단 가능성을 좀 판단을 해보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조금 도전이라고 보겠고요. 춘천교대는 소신, 그리고 한국교원대는 상향, 그리고 중앙대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는 소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내신 관리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가 이제 워낙 초등교육과에 대한 꿈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교대를 지원할 때 주요 교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타 과목까지도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3학년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를 볼 텐데 주요 교과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다른 과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됐을 경우에는 학년별로 성적이 향상되면서 이 친구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당연히 성적을 올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인문계다 보면 사회까지는 신경 쓰는데 과학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학, 과학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 교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웬만하면 3학년 1학기 때는 그냥 다 1등급 목표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1등급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영어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 1등급을 맡고 있거든요. 특별히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문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신 영어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또 구체적인 내용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 있다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시각화하기도 했고 계속 반복하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친구 말도 정말 잘하고 똑부러지네요. 네. 네. 대단한 친구인데요. 왜냐면 우리 친구가 영어는 계속 1등급인데 국어가 좀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 방법이 국어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자신감을 갖는 어떤 공부 방법이 있다면 네. 다른 교과목에도 그렇게 적용하면 성적을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도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우리 친구 모의고사 성적,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봤습니다. 표를 보실게요. 현재 3월 모의고사 국수탄 표준 점수 합은 383점이고요. 100분위 합은 267.14, 평균 등급은 2.33등급이고요. 영어가 3등급, 한국사는 6등급입니다. 예상 석차가 32,200등 정도 되고요. 동일한 점수대의 영어의 평균 등급이 1.9등급인데 우리 친구는 지금 현재 3등급입니다. 따라서 정시로 지원하게 됐을 경우에 좀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수시에서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적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봤던 11월 모의고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사탐 성적이 눈에 띄게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도 1등급씩 모두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사가 5등급에서 6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뭐 응시만 해도 되는 대학도 있지만 어떤 대학은 4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높은 대학은 3등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정시에 지원할 때에는 감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최소한 4등급 이내로 맞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점수대의 친구들하고 영역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인문계 학생인데 국어가 좀 많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아까 영어 공부하듯이
국어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성적대를 좀 끌어올려 주시면 정시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수탐 100분위 평균도 마찬가지로 동점자에 비해서 사탐은 좀 유리한데 국어가 좀 많이 낮은 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학습 전략을 잘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우리 친구가 내신이 중요해서 종합전형도 물론 지원해 볼 수 있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 우리 친구가 지원할 만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 기준이 기본적으로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합이 6이나 7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수학하고 사회탐구에서 지금 현재 2등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영어 3등급을 내신 잘해서 1등급 맞은 것처럼 영어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2등급을 만들어 놓고 한국사 4등급 이내가 된다면 얼마든지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교과 전형으로도 대학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잘 들어보시죠. 전공 적합도가 부족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학하는 데 불리함이 많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도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요. 광고 홍보학과나 문화 콘텐츠학과에도 관심이 많은데 학생부 이와 관련된 활동이 없어 좀 고민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학생처럼 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윤상영 선생님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그 살펴보는 항목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보통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학업 역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인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학업 역량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업 역량이 우수한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업 역량은 기본적으로 전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드러나고 아니면 또 관련 교과목의 성적이 좀 우수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업 역량을 통해서 드러나는 지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공 적합도인데 전공 적합도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목의 성적 이런 부분에서도 전공 적합도가 드러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세특 기록 여기서도 드러날 수 있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 독서 기록 이런 부분들 통해서도 이제 드러날 수 있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전공 적합도가 좀 부족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데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없는 것보다 부족한 것보다는 좀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공 적합도 이전에 이제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학업 역량이거든요. 기초적인 학업 역량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전공 적합도와 또 대학에서 보는 전공 적합도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좀 밀접한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자가 되겠다 그러면 생명공학 동아리를 반드시 해야지만 전공 적합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밀접한 활동들만을 전공 적합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대학에서 보는 부분들은 전공 적합도는 반드시 관련 활동 속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그 과세특 기록, 다른 과목에서의 수업 이런 부분 속에서도 드러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넓은 범위에서 이제 대학에서는 그 전공 적합도라는 부분을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전공 적합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지만 또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전공 적합도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좀 신경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단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꼭 전공과 밀접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또 왜 했고 또 어떻게 했으며 그 이후의 변화 과정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좀 더 꼼꼼하게 학생부에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대학에서는 의미 있게 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고등학교 교육은 사실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공 공부에 대한 기초 소양을 닦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전공 관련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리 대학에 와서 이 전공을 공부하려고 할 때
이 학생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기르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대비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우리 친구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선생님께서 바라보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영어 수상 경력과 영어 활동, 연극부 활동, 임원, 지휘자 등 리더십 발휘, 그리고 꾸준한 성적 향상이고요. 자, 선생님께서는요. 진로 일관성, 연극부 활동, 자율 동아리 및 봉사 활동, 그리고 우수한 영어 성적입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인데요. 출결 상황과 1학년 내신 성적, 그리고 교내 활동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아직은 부족한 교과 성적, 1학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 학생부의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초등교사라는 일관된 진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비교과 활동, 관련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점인 것은 맞는데 이제 우리 학생한테만 해당되는 좀 차별적인 경험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적인 요소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마니아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꿔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부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표현이 뭐 지식을 알려주는 교사라든가 또는 공감하는 교사,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은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 을 듣고서 이제 우리 학생이 자소서를 작성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이 연극부 활동한 게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능, 또 흔히 이제 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의 그 2년 동안의 그 공연과 또 관련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를 작성할 때 이제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교사로서의 소양을 쌓기 위해서 그 자율 동아리라든가 봉사 활동이 이제 교육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해서 이제 활동 사실은 있으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해서 자소서 2번이라든가 3번에 자기의 그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전공 역량이라든가 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자소서를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교과가 4학기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가장 큰 강점일 수가 있는데 자소서에 활용을 할 때 이게 어떻게 공부했더니 성적이 좋아졌다, 뭐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신이 이제 앞으로 교사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학습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소서를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학생부 약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보완책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그 학생부 약점으로 1학년 때 부족한 성적을 꼽았는데 교대 진학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합격생들의 통계를 보더라도 1등급 초반이 많고 1등급 중반을 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성적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성 평가라고 해서 성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세특이라든가 수상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평가, 성적 향상도 또 희망 전공과 관련된 성취도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성적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향상됐던 부분들이 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대 진학을 1순위로 꼽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3학년 1학기에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 1등급을 받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약점으로 이제 지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1학년 때 그 흔히 얘기하는 세특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읽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의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이제 교과별로 기재가 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사실 불분명한 상태로 그냥 약간만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사실 1학년 때 학생부 기록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소개서를 어찌됐든 종합전형을 쓰려면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서 자소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 그 진로 희망을 보니까 학생부에 1학년 때, 2학년 때 모두 초등교사가 이제 일관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1학년 때 비교과 활동이 좀 미흡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종합 전형이 아니라 뭐 교과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 같은 다른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제가 그때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활동들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선생님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우선 성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올리는 것에 더 치중했습니다. 예, 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록을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우리 학생이 영어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수능 최저가 한국사 때문에 사실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영문과와 같은 그런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도 어느 정도 3월 정도 성적만 유지하면은 지원을 해볼 수가 있고 한국사도 필수 응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 그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제가 이제 1학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특이 조금 약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세특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학급 1학기 중간고사 국어 과목 부장, 1학기 기말고사 세계지리 과목 차장, 2학기 중간고사 세계지리 과목 부장, 2학기 기말고사 국어 과목 부장으로서 학급 친구들의 시험 성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또래 튜터링 세계지리 튜터로 활동하며 학급 친구들의 시험 대비에 도움을 주었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국어는 이제 1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에서 강점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 경험이라든가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데 또 활동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래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3번 항목에서 인성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조금 활용해 보면 이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부 같은 경우는 사실 중심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필요한 것은 이런 사실에다가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자신의 내적 성숙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또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자, 가장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왔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자세하게 입시 전략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학생은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우수한 교과 성적을 활용해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 이제 수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는 게 교대죠. 교대는 사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일단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교과가 약간은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이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데 앞서 이제 김영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씩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3학년 1학기에 좀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초등교육과에 좀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 2학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그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3학년 때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영어 성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어가 3등급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 성적에서는 4개 학기 모두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영어 성적에서 충분히 이제 좀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보완이 된다면 아직은 좀 어렵지만 정시에서도 뭐 교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우리 학생이 이제 다른 활동들도 좀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교과 성적과 또 모의고사 향상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이 교대에 진학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아까 보니까 초등교사 외에 이제 영문과를 좀 희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영어 교사를 희망해서 하는 거라면 차라리 그 대학의 어떤 그 뭐 대학과 상관없이 영어 교육과를 그래서 이제 사범대에 진학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그 중등 교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것 중에 무슨 뭐 문화 콘텐츠라든가 광고 쪽에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희망이 있어서 영문과를 지원하는 거라면 단순히 이제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공적합도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기초적인 학업 역량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내가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인이 된다라고 해서 꼭 광고 홍보학과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인문계 학과 쪽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시 전략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윤상영 선생님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 인성 인재 전형, 김형준 선생님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 조미정 선생님 홍익대 영어 영문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윤상현 선생님께서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 인성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춘천교대를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전년도에 그 합격자들, 1단계 합격자들의 성적 평균이 1.77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안에 범위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일단 교과 성적만 놓고 보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봤을 때 2단계 면접도 좀 무난하게 치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학년 1학기 때 우리 학생이 좀 교과 성적을 좀 더 올리고 그다음에 부족한 비교과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충원 합격자가 전년도에 이제 92명이었습니다. 올해 지금 모집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그 추가 합격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을 제가 교원대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은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 작년하고 전형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좀 약점을 보이는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입생의 그 합격자 그 최저 컷이 좀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1.7등급에서 8등급 정도 되는 학생까지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현재 범위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적 향상이 좀 있다면 학업 역량을 강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해 보시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미정 선생님께서는 홍익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천 이유는 일단 교과 전형이라는 것하고 수능 최저 기준 이 두 가지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홍대의 최저 기준인 3개 중에, 그러니까 3개 등급합이 6,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이 조건을 우리 학생이 충족시킬 수 있다면 홍대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뭐 숙대에도 교과 전형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국어, 영어, 사탐 한 과목은 기본적으로 꼭 모의고사 2등급을 맞추시고 한국사는 4등급 목표로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